안녕하세요. 먹고 읽고 투자하라입니다. 경제를 1도 모르는 사람이 보는 영상 1편 자본주의의 속성, 2편 금리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에는요.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환율은요. 저희가 여행이나 유학을 할 때 쉽게 그 등락을 느낄 수가 있죠. 또는 해외에서 직구를 하는 경우에도 원이 강세면 싼 가격에 미국의 물건을 살 수 있고요. 반대로 달러가 강세면 더 비싼 가격에 직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셨다고 하면 그 자산은 기본적으로 달러 자산이 되는 거니까요. 달러가 약세면 자산 가치가 원에 비교해서 하락할 수 있죠. 반대로 달러가 강세면 주식 투자에서 얻은 수익에 더해서 환율에 의한 이익도 추가로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걸 환차익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환율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으면 투자를 할 때 더 좋은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뉴스를 읽으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설 연휴 직후인 15일 원 달러 환율이 1,100원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내려가자 추가적인 환율 급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 달러 환율이 내려가서 지금 1,100원이라는 거는 1달러에 1,100원을 줘야 바꿀 수 있다는 뜻이죠. 최근 1년 동안 원 달러 환율은요, 꾸준히 하락을 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1,250원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12%나 빠져서 1,1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방금 읽어본 뉴스에서는요,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미국 경기 부양안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 둔화로 위험 선호로 인한 달러 약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환율이라는 것은 A나라 돈과 B나라 돈의 교환 비율을 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금리를 설명할 때도 돈에도 수요와 공급이 있어서 수요가 크면 돈값인 금리가 올라가고 반대로 수요가 줄어들면 돈값인 금리가 내린다. 이렇게 경기 사이클을 형성한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환율도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A나라 돈보다 B나라 돈을 가지고 싶어해. 그래서 A나라 돈을 팔고 B나라 돈을 사고 싶어 한다면 B나라 돈이 강세가 되겠죠. 간단하게 말하면 인기가 있는 화폐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나라의 화폐가 인기가 많아서 수요가 올라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투자 심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그래서 투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가가 환율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미국에서 경기 부양안이 나오고 코로나가 잡혀가니까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기업들이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니까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했는데요. 위험 선호, 그러니까 영어로 리스크 온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 심리가 발현이 되면 외국인들이 한국과 같은 신흥국 주식을 더 많이 사려고 해요. 그러면 달러를 팔아서 원을 사겠죠. 따라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 주식뿐만이 아니고 중국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자들이 달러를 팔고 중국 주식이나 중국 채권을 사려고 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중국 위안화 대 달러 가치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위안화 대 달러에 대한 뉴스 기사도 읽어볼게요. 미중 갈등 격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의 여파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작년 5월 7위안대로 올랐지만 중국의 경기 회복이 본격화한 작년 6월부터는 꾸준히 내려왔다. 작년 위안화 가치는 7% 가까이 급등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거나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니까 중국 주식 사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위안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중국 시장에서 도망을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7위안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같은 달러, 1달러를 사기 위해서 더 많은 위안화를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중국에서 코로나가 제일 먼저 진압이 되고 경기 회복이 나오고 중국의 상황이 제일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야 되겠죠. 그러면 위안화 가치가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안화 가치는 꾸준히 올라가서 지금은 1달러당 6.4위안까지 내려왔어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선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중국 경제가 기저효과에 힘입어 8%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이 계속 호조를 띠고 미중 금리 차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배경 속에서 올해도 위안화가 추가로 평가 절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렇게 경제 펀더멘털, 수출이 호조를 띠고 있다고 하죠. 경제 펀더멘털이 좋고 수출입에서 흑자를 기록하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수출을 한다는 거는 자국에서 만든 물건을 외국에서 팔아서 외국 돈을 벌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고 외환의 양이 많아지면 외환의 공급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 가치가 떨어지겠죠. 상대적으로 자국의 통화 가치는 올라갑니다. 이것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한국도 수출에서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 원화는 상당히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다음으로요. 금리 차가 환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미중 금리 차가 위안화의 강세를 불러왔다라고 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미국이 금리를 제로까지 내리면서 양적 완화를 대규모로 단행을 했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중국은 돈을 푸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취했고 양적 완화를 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가 그렇게 급속하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중국 채권 5년물의 경우에 금리가 3% 정도고요. 반면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0.5%예요.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겠죠. 그러니까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서 위안화 적금을 들면 이자를 2.5%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 간의 금리에 이렇게 차이가 생기면 금리가 높은 나라로 돈이 몰려 들어갈 수 있고 환율도 절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따라 올리고 미국이 내리면 따라 내리는 경향이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 한국에서 계속 금리를 낮게 유지한다. 그러면 투자금이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원화 하락을 유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흥국들은 대체로 미국의 금리를 이렇게 살피면서 따라서 금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차를 이용해서 돈을 움직이는 투자를 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요. 일본이 경기 침체로 굉장히 오랫동안 기준금리가 제로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서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에 투자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엔화를 팔고 미국 달러를 사가지고 미국 주식도 사고 미국 부동산도 사고 미국의 높은 금리를 노려서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엔화를 던지니까 엔화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런데 금융위기를 맞아서 미국의 경기도 침체되면서 미국도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내렸어요. 한 2009년부터 2010년 정도에. 그래서 더 이상 엔 캐리 트레이드로 돈을 벌 수가 없게 되었죠. 금리차가 있었는데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에는 달러를 팔고 다시 엔을 사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엔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니까 엔의 가치도 올라갔겠죠. 그래서 엔은 2012년경에 1달러당 75엔까지 내려가면서 초강세가 됩니다. 이렇게 엔이 강세를 띠면서 일본의 수출 기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괴로워지겠죠. 왜냐하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비용도 비싸지고 내다 파는 물건도 이제 상대적으로 비싸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원 달러는 그다지 바뀌지 않았는데 엔 달러가 지금 굉장히 엔 고야. 엔이 너무 비싸. 그러면 한국과의 수출 경쟁에서 타격을 받겠죠. 이렇게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해결해 보겠다고 나선 게 바로 아베죠. 아베가 나서서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양적 완화를 단행을 했고 돈을 대량으로 풀면 이제 돈의 공급이 늘어나서 가치가 하락하게 되니까 엔은 다시 가치가 하락해서 104달러 레벨까지 왔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사람들이 팔고 싶어하는 통화의 가치는 하락한다. 사고 싶어하는 통화의 가치는 상승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지만 사실 환율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통화를 움직이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고 통화를 단기적으로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거시경제를 파악을 했을 때 대충 어떤 통화가 약세일 전망이다, 강세일 전망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자신만의 시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본적인 이유들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겠죠. 통화를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이유는 투자를 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아니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돈을 풀어서 그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고 어떤 나라가 수출을 잘해서 외화를 잘 벌어오면 그 자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어요. 오늘은요, 경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부해 본 적도 없고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환율을 쉽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경제 뉴스에서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고 하면 그 현상만 보지 마시고 그 이유가 뭔지도 주의 깊게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주식과 채권의 기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